두 번째 실험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실험 내용은 이런 어떤 그 스프링이 있는 시스템에서 이 물체를 1.5m 당겼다가 여기를 1.5m 당겼다가 놨을 때 y의 변이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생겨 있는 시스템의 솔루션은 사실은 여기 그 질량에다가 가속도를 곱하고 속도에다가 마찰 계수를 곱하고 변이에다가 스프링 컨스탄트를 곱하게 되면 파워 밸런스식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2차 미분 방정식 형태를 적게 되면 이런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라플라스 트랜스폼꼴로 식을 적어보면 이렇게 주어집니다. sa 스퀘어 플러스 오메가 제로 오버 q 그리고 시간에 대한 미분 그리고 오메가 제로의 스퀘어에 y s가 제로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y가 난지로 밸류를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의 값을 여기 값이 0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기를 제로를 만족하는 그 근 두 개를 구하게 되면 이렇게 주어집니다. 마이너스의 2큐분의 오메가 제로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j 오메가 제로 1 마이너스 1 오버 4q의 제곱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보통 적을 때 이제 오메가 제로를 묶어내고요. 여기를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를 묶어내고요. 앞쪽을 사인 파이, 코사인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j 뒤쪽을 사인 파이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근이 이렇게 적어줍니다. 오메가 제로 이에 플러스 마이너스 j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르게 적게 되면 앞쪽을 우리가 마이너스 오메가 a 뒤쪽을 오메가 n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메가 a가 댐핑을 나타내고 오메가 n이 댐프 오실레이션 프리퀀시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근은 중앙을 맞추기가 중앙이 좀 잘 맞진 않네요. 온라인 기능이 없으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 그 오메가 제로인 서클에서 반경이 오메가 제로인 서클에서 이게 파이를 만족하는 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위치가 마이너스 오메가 a가 됩니다. 그래서 오메가 제로의 코사인 파이에 해당하는 데고요. 이쪽이 j 오메가 n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게 컨주기트에 여기에 근이 하나 있으면 여기 컨주기트도 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컨주기트는 리얼 파트는 동일하게 마이너스 오메가 a고요. 이미지널 파트가 마이너스 j 오메가 n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겨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널리시스를 하려고 하는데요. 앞서 보셨듯이 이제 여기 시스템을 이렇게 변형했기 때문에 오메가 제로는 k over m의 스퀘어 루트에 해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q 값은 오메가 제로 aq가 감마 오버 m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주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q는 감마 분의 오메가 제로 m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오메가 제로를 여기 있는 값을 대입을 하게 되면 여기는 k m 오버 캄마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생겨 있는 시스템인데요. 세컨오더 시스템은 그 Q와 오메가 제로 이 두 개의 값만 알게 되면 리스폰스를 구해낼 수 있습니다. 이 Q 값을 이용을 해서 저희들이 뭘 구해낼 수 있느냐면 오메가 제로는 여기 있으니까요. Q 값을 이용을 해서 코사인 파이가 1 over 2Q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사인 파이를 구해낼 수 있습니다. 사인 파이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의 파이 이렇게 여기에 스퀘어 루트를 취해야 되네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가 1 마이너스의 1 오버 4Q의 스퀘어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근의 공식 때 이 형태가 나왔었죠. 그죠? 이거 값을 구하게 되면 오메가 제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오메가 A 값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메가 N 값도 여기서 구해낼 수 있죠. 오메가 제로의 사인 텀. 이 값을 찾아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하고 비교해서 저희들이 퍼스트 오더 시스템일 경우에 퍼스트 오더 시스템의 특징이 V의 인피니티를 알고 V의 초기치를 알 때 스텝 리스폰스와 임펄스 리스폰스가 각각 어떻게 주어지느냐 하면 임펄스 리스폰스는 퍼스트 오더 시스템은 오메가 제로만 알면 됩니다. 오메가 제로가 타우분의 1에 해당하죠. 퍼스트 오더 시스템에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 오메가 제로, 얘가 1 over 타우 이 값에 해당합니다. 이 값을 알고 있다고 했을 때 임펄스 리스폰스는 이렇게 적을까요? 이렇게 주어졌을 때 임펄스 리스폰스 HT는 오메가 제로에 2에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 T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뭐 이렇게 적어도 됩니다. 타우 2에 마이너스 T 오버 타우 이렇게 적어도 동일한 식입니다. 이게 임펄스 리스폰스고요. 그리고 여기 앞에 이제 그 파이널 밸류가 곱해져 있으면 나중에 스케일 팩터만큼 이렇게 곱해지는 게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1로 되어 있을 때 임펄스가 가해졌을 때는 얘인데요. 얘를 임펄스라기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임펄스보다 V 인피니티만큼 큰 신호. 그래서 여기는 입력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겠네요. 입력을 V 이 임펄스가 가해졌을 때 출력엔 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여기 전부 다 리니어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만큼 스케일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스텝 리스폰스는 어떻게 주어지느냐 하면 이거 어떻게 할까요? 스텝 리스폰스는 V 인피니티 마이너스 V 인피니티 마이너스 V 제로 초기치 엑스포넨셜 이렇게 적을까요? 마이너스 T 오버 타우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이게 first order 시스템이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second order 시스템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econd order 시스템을 기술을 할 때 일단 여기도 마찬가지로 V 인피니티 파이널 밸류하고 이니셜 밸류를 알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파라미터 실제로는 여기에서는 Q 값하고 오메가 제로입니다. Q 값하고 오메가 제로를 알게 되면 여기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알게 되는 게 오메가 A 값 그리고 오메가 N 값 그리고 코사인 파이 사인 파이 이런 값들을 알게 됩니다. 파이 값을 안다고 하면 되겠네요. 여기도 사실 파이 값을 알면 여기 것도 알게 되니까요. 사실 파이 값을 주는 건 사실 Q이기 때문에 Q 값으로부터 사실은 파이 값을 알아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걸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임펄스 리스폰스 임펄스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걸 인가했을 때 이때 임펄스 리스폰스는 어떻게 주어지는가를 살펴봐야 되고요. 그리고 또 입력이 스텝 유닛 스텝 이게 인가됐을 때 YT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임펄스 리스폰스가 가해지면 V 인피니티는 스케일 팩터로 들어갑니다. 여기 앞에서 저희들이 펄스 시스템에 얘가 들어간 것처럼요. 얘가 1이면 사실은 이게 그냥 임펄스가 가해진 거죠. 유닛 임펄스가 가해진 겁니다. 자, 임펄스만큼 스케일링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가 sin 파이 분의 오메가 제로 2에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 오메가 AT sin 오메가 T NT 이렇게 주어지죠. 그죠? 이게 임펄스 리스폰스입니다. 그리고 스텝 리스폰스는 V 인피니티 마이너스 여기도 마찬가지로 V 인피니티 마이너스 V 제로 뒤쪽에 붙는 게 sin 파이 네, 2에 마이너스 오메가 AT 그리고 sin의 오메가 N 오메가 N T 플러스 파이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패턴들을 잘 보시는 게 좋은데요. 여기 이제 인피니티가 1이면 여기 1이고 1-의 초기치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이게 인피니티는 유닛 임펄스나 유닛 스텝을 테스트할 때는 그 인피니티가 1로 수렴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임의로 어떤 인피니티로 갔을 때는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 뒤쪽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적기도 합니다. 델타 V 이렇게 적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를 파이널 밸류에서 이니셜 밸류를 보게 되면 델타 V 이렇게 적어도 됩니다. 초기치와 파이널 밸류 사이의 차이를 적어 놓은 거니까요.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생겨 있는 메커니컬 시스템을 해석을 한다고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런 시스템인 경우에는 이니셜 시스템입니다. 1.5m 뗐다가 여기서부터 1.5m만큼 변이시켰다가 놨을 때 y가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변하겠죠. 그 yt를 구해내는 건데 여기가 오메가 제로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오메가 제로는 스퀘어 루트 10로 주어집니다. 그리고 q는 스퀘어 루트 10 나누기 10 나누기 1.9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얘가 1.66 정도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겨 있을 때 이 시스템의 리스폰스 자체는 어떻게 주어지는지 저희들이 적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알아내야 될 게 V 인피니티. V 인피니티가 놔두게 되면 이 마찰에서 이렇게 수렴해서 제로로 수렴합니다. 이건 제로입니다. 그리고 V 이닛은 초기에 1.5m를 뗐습니다. 1.5m가 초기 값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를 y 인피니티, y 제로로 적는 게 맞겠네요. y 인피니티, y 제로 이렇게 줄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용을 해서 y의 t를 적을 수 있습니다. y의 t는 이제 y 인피니티가 제로니까 여기가 제로고요. 제로 마이너스 1.5니까 하면 1.5가 되겠네요. 1.5 스타트 sin 파이 분의 2의 마이너스 오메가의 t 스타트 sin의 오메가 nt 플러스 파이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추가로 알고 있는 값이 q 값하고 오메가 제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들이 TP 값을 찾아내야 되는데 TP 값은 여기 임펄스 리스폰스가 0이 되는 자리니까 이게 오메가 NTP가 제로가 되기 때문에 파이 오버 오메가 N 이렇게 주어지고요. 그리고 YP에 미치는 TP를 집어넣어 보면 여기가 파이가 됩니다. 파이가 돼서 사인 파이 떨어지고 마이너스 값이 튀어나오고요. 여기 익스포넨셜 텀이 붙는데 이렇게 됩니다. 1.5 마이너스의
파이 오버 탄젠트 파이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스텝 리스폰스 형태고요. 여기가 픽 지점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렇게 움직일 거라는 걸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걸 저희들이 서킷으로 옮기게 되면 이렇게 옮겨야 됩니다. 여기에서 회로로 옮겼을 때 여기 서킷 버전이고요. 위에가 메케니컬 시스템입니다. 여기는 메케니컬 시스템일 때는 이렇게 주어지고요. 여기에서 메케니컬 시스템일 때 답을 한번 구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TP를 구하기 위해서요. TP는 파이 나누기 오메가 제로, 오메가 제로가 3.16 U자 두 자리로 하면 여기가 3.16 정도 됩니다. 그리고 Q 값이 1.66이 되죠, 그죠? 그래서 TP가 이 정도 되고요. 저 파이 값을 계산해야 돼요. 파이 값을 먼저 계산해야 돼요. 파이 값은 이게 황금 비율을 알려주는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아크 코사인의 1 나누기 2Q를 하게 되면 디그리 값으로 알려줍니다. 72.5도 정도 되네요. 5디그리 정도 되죠. 자, 이게 파이 값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이제 그 TP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TP는 파이 나누기 오메가 n, 오메가 n이 오메가 제로가 3.16 나누기 사인 파이, 이게 오메가 n이기 때문에 사인 파이를 곱해야 돼요. 사인의 72.5도를 계산하게 되면 여기가 그 1.04까지겠네요. 시간으로 세크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게 그 메케니컬 시스템에서 픽이 일어나는 시간이고요. 거리는 사실은 여기 값인데 거리는 마이너스 1.5에 yp인데 사실은 미니멈 값이죠, 그죠? 떨어지니까. 그래서 yp가 y미니, 피크가 수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값을 계산을 해보면 내려서 계산하기 낫겠네요. 마이너스 1.5에 익스포넨셜이 제공이 안 되는데 2.718입니다. 이거에 지수로 마이너스 파이 나누기 탄젠트 72.5도 이렇게 계산하고 지수를 계산하면 아마 72.5도 얘는 없어도 되겠네요. 72.5도 계산해 주죠. 여기에 지수로 마이너스 파이 나누기 탄젠트 72.5도 이렇게 계산해야 되네요. 이렇게 하면 여기를 제가 이걸 좀 U자 세 자리로 줄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메케니컬 시스템에서의 답입니다. 시간은 1.04초, 변위의 최소값은 이게 이렇게 났을 때 처음 이렇게 떨어졌을 때 이때 최소값인데 이게 마이너스 0.557m 정도까지 간다는 겁니다. 자, 지금 서킷 버전으로 옮기게 되면 왼쪽 스파이스처럼 이렇게 변경할 수 있는데 이때 서킷 버전 변경했을 때 거리하고 전압은 동일하게 매칭을 합니다. 그래서 1V가 1m가 되게 매칭을 하는데 오메가 제로를 원래 오메가 제로는 3.6 라디안 퍼 세크 이렇게 됐었죠, 그죠? 라디안 퍼 세크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는 1.5K에 100나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메가 제로가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1 나누기 1.5R 1.5K 곱하기 100나노 이렇게 하면 100나노 100나노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얘가 6.67K 정도 됩니다. K 라디안 퍼 세크 이렇게 주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정수 입장에서 보면 시간이 이걸 역수로 취한 게 시간이죠, 그죠? 여기에서의 타우는 1 나누기 3.16 이게 시간입니다. 이 정도 됩니다. 세크.
여기에서의 시간은 얘를 뒤집으면 되죠. 1 나누기 6.67K 하면 네, 여기를 밀리세크로 계산을 하면 밀리세크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1.5밀리세크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0.316 시간이 여기에서 0.15밀리세크 정도가 되죠. 그죠? 여기서 0.15밀리세크와 여기는 동일한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환산을 한번 해보면 여기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미케니컬 시스템으로 옮겨가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다가 스케일링을 해서 스케일링을 한다는 얘기는 스케일 팩터를 여기다 곱하죠. 그죠? 이 세크를 곱해서 여기가 0.316고 여기까지 가야 되니까요. 스케일 팩터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케일 팩터를 찾아보면 스케일 팩터가 0.3165 나누기 0.15mm 이게 스케일 팩터입니다. 그래서 2110배를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서킷에 있던 시간에다가 2110을 곱하면 여기 시간을 옮겨갑니다. 맞는지 체크를 해보면 0.15ms에다가 2110을 곱하게 되면 이게 여기 미케니컬 시스템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 환산할 때 이걸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서킷에서는 오메가 제로가 이 정도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전압을 V의 인피니티 값은 제로로 갈 겁니다. 여기와 마찬가지로 이제 미케니컬 시스템이 제로로 갔듯이 여기도 제로로 가고요. 그리고 V의 이니셜 초기 값은 1.5V입니다. 1.5V고요. 마지막엔 여기로 갈 겁니다. 그리고 Q 값은 동일하게 1.66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오메가 제로는 저는 드린 것처럼 서킷에서 6.67K 라디안 per sec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시스템에서 마찬가지로 스텝 리스폰스를 유닛 스텝 리스폰스를 찾아보면 이게 지금 Y 노드의 전압입니다. Y 노드 여기 노드의 전압을 계산을 하게 되면 얘가 파이널 밸류가 제로고요. 유식이 넣는 거죠. 여기다 넣습니다. 파이널이 제로고 델타 V가 제로 마이너스 1.5니까 1.5가 되겠네요. 1.5 마찬가지로 sin 파이 분의 이 마이너스 오메가 ET 사인의 파이 오메가 NT 플러스 파이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제 그 TP 값을 계산하면 파이 오버 오메가 N이 얻어지고요. 이걸 계산해야 되고, 그리고 V 픽 사실은 미니멈 값이죠, 그죠? 미니멈이 픽입니다. 최소 값을 가지게 되는데 이 값을 계산해야 되겠죠. 이 값은 마이너스 1.5에 exponential 마이너스 파이 오버 tangent 파이 이 값을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값을 저희들이 구해내야 되는데요. 계산을 해보면 이제 이렇게 주어집니다. 오메가 제로가 여기 값이 있으니까 TP는 어떻게 되느냐, 파이 나누기 오메가 제로가 6.67K 나누기 사인의 파이 값은 앞쪽에서 계산한 거하고 동일합니다. Q가 1.66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파이 값은 똑같이 앞에서 계산은 72.5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사인의 72.5도를 집어넣게 되면 시간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를 밀리세크 단위로 쓰게 되면 여기 3승을 빼면 되니까요. 밀리세크로 잡으면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기가 4 밀리세크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미케니컬 시스템으로 옮길 때면 0.494 E-3승 밀리세크를 2110을 곱하게 되면 이게 미케니컬 시스템의 시간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회로에서 0.494 밀리세크란 얘기는 미케니컬 시스템에서는 1.04 세크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원래 미케니컬 시스템에서 피크 타임 1.04하고 여기 1.04가 일치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VP는 V 미니멈 여기 값은 앞쪽에서 계산한 거와 동일하죠, 그죠? 거기 익스포넨셜 파이 나누기 익스포넨셜이 지원이 안 되죠. 이렇게 익스포넨셜 지원이 안 돼서 2.71822입니다. 이게 지수로 마이너스 파이 나누기 탄젠트 72.5도를 계산하게 되면 동일하게 1.557V인데 1.557V는 미케니컬 시스템으로 0.557M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기의 값과 동일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예비 보고서 때 저희들이 LT 스파이스 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했었는데 LT 스파이스에 대해 여기 메저먼트를 추가했습니다. 그 메저먼트는 연을 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게 소스 쪽을 제가 여기 1.5m를 맞춰내기 위해서 여기를 제가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가 스케일이 여기가 1.5V입니다. 1.5V를 맞추기 위해서 여기에 1.07 전압을 인가를 했습니다. 이 전압 값은 저희들이 이제 그 여기 회로를 해석을 해보면 뒤쪽에 있는 요 X 입력에 대한 게인이 이렇게 떨어져 나옵니다. 입력에 대한 게인은 원래 나인버팅 앰프의 R이 똑같으면 여기 1 플러스 R1분의 R2 플러스 1이기 때문에 2가 게인이고요. 그래서 2 곱하기 볼티지 디바이드 룰, 다시 말해서 여기 X가 이 두 개의 저항 디바이드에서 나눠지면 R 나누기에 R 플러스에 R over EQ 마이너스 1 이 값을 계산을 하면 R을 분자분모에 다 나눠버리고 EQ 마이너스 1을 분자분모에 곱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위에가 EQ 마이너스 1 되고요. R은 다 떨어져서 여기 밑에가 EQ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정리를 하게 되면 (1 마이너스의 1 over EQ) 이렇게 주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R이 지금 1.5K인데요. 나누기 EQ, Q가 지금 1.66입니다. 여기 보시면 Q가 어디에 Q로 계산해 놨나요? Q 값이 1.66인데요. 1.66이라서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얘가 지금은 이게 킬로옴 오도기 때문에 647옴 정도 됩니다. 실제로 여기 들어가는 저항이요, R이 이 정도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X에 대한 게인이 이렇게 주어지는데요. 이 값이 뭐와 같아져야 되느냐 하면 이걸 이제 이걸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2 마이너스의 1 over Q 이렇게 주어지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여기 X를 가해서 여기 Y 위치에, 다시 말해서 여기 Y 위치에 1.5V가 이제 형성되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를 1.5가 되게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초기 값을 그렇게 맞추기 위해서 여기를 이렇게 놓습니다. 그래서 이걸 2-의 1 over Q 여기가 1.5가 되게 하는 X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기를 X는 1.5 나누기 2 마이너스 1 나누기 1.66 이렇게 됩니다. 이걸 계산하면 1.5였죠. 1.5 이걸 계산하게 되면 이 정도 나옵니다. 1.07 657 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걸 저희들이 LT 스파이스로 시뮬레이션을 할 때 여기에 들어가는 여기 647일 정도 해야 되겠네요. 7이나 6이나 크게 차이는 없을 텐데 647이고요. 여기가 1.07. 그 숫자가 여기에서 계산돼서 나온 값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LT 스파이스를 러닝을 하게 되면
러닝을 하게 되면 지금 여기 딜레이를 조금 줬거든요. 여기 딜레이를 줬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입력이 1.5m를 유지하다가 이때 릴리즈를 1.5m 당겼다가 이렇게 릴리즈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t = 0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릴리즈를 하게 되면 여기를 1.5m 당겼다가 딱 놓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y가 변이가 이렇게 떨어져서 오실레이션을 하면서 제로로 수렴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꼭 픽이 되는 자리, 이게 픽이 되는 자리를 찾아내기 위해서 일단 이 픽이 되는 자리의 시간과 값을 찾아내기 위해서 여기 값을 씁니다. t1 값은 여기 시점입니다. 여기 2ms 정도 되거든요. 0.5가 되는 지점 vs가 여기가 vs인데 여기 전압이 이렇게 갔다가 떨어지면 여기가 1.5m에서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0.5인 지점, 여기 시간을 측정을 하고요. 그리고 y의 미니멈, 이 전압의 미니멈 전압을 일단 찾아내고, 그러면 y픽이 얻어지겠죠, 그죠? 미니멈 전압이 얻어지고, 그 미니멈 전압을 가지는 시간, 요 시간 차이를 구하기 위해서 일단 이 시간을 구합니다. t2는 y가 미니멈을 가졌을 때 시간, 여기 t2고, t2에서 t1을 빼게 되면 그게 t픽 값이 얻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t픽 값하고 vp, 피크 값, 미니멈 값 두 개를 찾아낼 수 있는데, 이걸 찾아내서 값을 보면 여기 값이 여기가 t1이 2ms 근처고요. vminimum은 0.554 정도 되죠, 그죠? 마이너스 0.554 정도 됩니다. 여기가 우리가 찾아냈던 미니멈 값이 이 정도 값을 가지는데, 이게 원래 이론적으로 계산했을 때의 미니멈 값이 이 정도 됐습니다. 0.57, 0.54 약간의 차이는 있죠, 그죠? 이런 이제 스파이스로 시뮬레이션 했을 때의 값이 이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TP 값은 5ms, 0.5ms, 0.5ms 정도 나오네요. 지금 이렇게 계산하면 이 정도 값이 얻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을 이용을 해서 이 시스템의 Q 값하고 오메가 제로 값을 역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면 Q 값하고 오메가 제로 계산을 하려면 TP 값이 파이 오버 오메가 제로의 사인 파이 이렇게 주어지고요. 그리고 yp 혹은 ymin, 지금은 최소값이니까요. 여기 값은 마이너스 1.5에 exponential 마이너스 파이 오버 탄젠트 파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주어지는데, 지금 그 y 미니멈 값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여기를 찾아내면 되는데요. 여기서 뒤에 식을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exponential 파이 over tangent 파이, 이 값은 여기로 넘어가게 되면 마이너스 1.5 나누기 ymin 이렇게 주어지고요. 여기에서 탄젠트 파이는 이제 파이 오브 탄젠트 파이 값은 ln의 마이너스 1.5 나누기 ymin 값이 되고요. 여기에서 탄젠트 파이는 이렇게 됩니다. 파이 나누기 ln의 마이너스 1.5 ymin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자, 이 값을 이용해서 파이 값을 찾아냅니다. 지금 지금 측정된 것으로부터 찾아내게 되면, 지금 y 미니멈에 해당하는 게 마이너스 0.54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파이, 탄젠트 파이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파이 나누기 ln
마이너스 1.5니까 1.5 나누기 0.554. 여기가 마이너스 0.54니까 마이너스는 없어지고요. 이렇게 주어집니다. 자, 이 값이 3.154 정도 나오는데 여기서 파이 값은 탄젠트 파이의 아크 탄젠트 값을 구해야 되죠. 그죠? A 탄젠트 3.154를 계산하게 되면 72.4도 여기가 파이 값입니다. 파이 값을 알아내죠. 그죠? 파이 값을 알아내게 되면 여기서부터 Q 값을 알아낼 수 있죠. 그죠? Q 값은 원래 2Q분의 1이 코사인 파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제 Q 값은 1 나누기 2 나누기 코사인 파이 값이 되겠죠. 72.4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Q 값이 이게 나옵니다. 이 정도 값을 가지게 되죠. 그죠? 그리고 오메가 제로는 여기에서부터 찾아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TP 값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죠? 여기에서부터 오메가 제로는 어떻게 계산되느냐 하면 오메가 제로는 TP 나누기 여기에 TP가 나눠지게 되면 파이 나누기 TP가 지금 0.5mm입니다. 그리고 사인 파이 사인이 72.4도 이렇게 찾으면 여기가 오메가 제로인데요. 여기 정도가 6.59K 정도 나오네요. K 라디안 퍼 세컨 이렇게 얻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스파이스 시뮬레이션으로부터 얻어내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여기를 실제 실험으로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저희들이 서킷으로 구현을 해야 되는데요. 네, 조금 여기가 이제 오실레이터 섰을 때 하고 동일한 회로인데요. 비교를 해보면 여기 맨 끝단위 앰프가 여기 이 앰프에 해당하고요. 여기에 저희들이 지금 여기 저항을 650옴 정도를 써야 되는데 여기를 680옴을 썼습니다. 표준 저항이 없어서 680옴을 사용을 했고요. 1.5K를 사용을 합니다. 여기는 인테그레이터 두 개가 여기 인테그레이터 여기 인테그레이터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코프로 측정하는 게 여기가 첫 번째 스코프입니다. 첫 번째 스코프를 AWG1 여기가 AWG1이거든요. AWG1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AWG1을 이 저항을 통해서 이렇게 인가를 하고 여기 소스점에 전압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채널 1으로. 그리고 여기 적분기가 있고 여기 사이에 들어오는 R 값이 이렇게 첫 번째 적분기 출력인 여기를 1.5K로 따서 여기에 여기로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650옴을 통해서 여기 세 번째 난인버팅 터미널로 이렇게 인가를 해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회로를 구성하고 나서 여기 신호를 인가를 하고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요. 여기를 먼저 AWG에서 이제 여기에 X의 전압 값을 저희들이 얼마로 인가를 해야 되느냐 하면 1.07 정도의 신호를 인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AWG1을 가져와서 여기 100Hz를 선택하고 펄스를 선택해서 1.07을 인가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1.07의 펄스가 인가가 됩니다. 그래서 0V고 여기에 1.07입니다.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이 에지에서 1.5m에서 떨어진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코프에서 이제 저희들이 여기 Y하고 여기 소스 쪽 두 개의 특성을 측정하는데요. 이때 트리거 타임 여기 t = 0 되는 지점을 채널 1 다시 말해서 펄스의 이 에지 펄스의 에지를 폴링 엣지를 잡고 트리거 포인트로 500ms를 잡았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LT 스파이스에서 여기 매저할 때 보면 VS가 0.5일 때 여기를 t = 0 기준으로 잡아서 나중에 이렇게 시간을 빼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동일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t = 0 위치를 여기로 트리거 포인트로 잡고 Y 노드의 출력이 파란색인데 2번 채널로 Y 노드를 측정을 해서
그 값을 가지고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험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로를 이렇게 구성한 이후에 웨이폼을 실행을 합니다. 웨이폼을 실행을 해서 지금은 이제 여기에서 펄스를 선택을 하고요. 0.07 100Hz를 선택을 해서 러닝을 시킵니다. 그리고 스코프를 열어서 스코프로 지금 이제 측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 트리거 포인트를 채널 1을 지금 저희들이 소스 쪽 AWG1을 잡게 해뒀거든요. 여기를 보시면 AWG1인데 채널 1이 여기를 잡고 있어서 채널 1이 0에서부터 0.07까지 있다가 떨어지는 폴링 엣지를 여기 트리거 포인트를 폴링 엣지로 잡고 여기를 0.5로 잡아야지 저희들이 LT 스파이스에서 이제 잡았던 요 트리거 포인트와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잡아서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도록 이게 이제 채널 2로 Y 노드를 측정을 합니다. 이게 여기 Y 노드 이게 채널 2 지점인데요. 첫 번째 인테그레이터의 이제 출력이고요. 두 번째 인테그레이터 출력 여기가 Y 노드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인테그레이터 출력이고 이게 두 번째 인테그레이터 출력이죠. 그래서 두 번째 인테그레이터 출력이 지금 이게 첫 번째 인테그레이터 출력이 6번이고 두 번째 인테그레이터 출력이 여기 6번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채널 2로 측정을 하면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여기를 엑스포트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파일명을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측정을 해서 엑스포트를 이걸로 저장을 하라고 되겠죠. 여기 조건은 지금 스코프의 조건입니다. 스코프의 측정 조건이 보시면 마이너스 2.5에서부터 2.5ms까지 여기를 선택을 하면 500 마이크로세크로 선택을 하면 여기 구간을 주어지고요. 채널 1, 2의 레인지도 500mV per 디비전으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장된 파일을 가져와서요. 여기를 열어보겠습니다. 열어보면 이 파일이 열리는데 닫아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여기가 지금 소스 포인트고요. 여기가 Y 노드 지점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플러스 먼저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결과 보고서 작성 내용을 보시면 여기를 유도하는 것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여기에서의 오메가 제로하고 회로에서의 오메가 제로가 차이가 있죠, 그죠? 그것 때문에 나중에 시간 스케일링 팩터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여기 있는 사진을 캡처해서 하셨어요. 여기 사진을 여러분들이 작성한 회로 사진을 여기다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엑스포트 파일을 플랫하고 이때 미니멈 값하고 이 값을 찾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작업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엑셀 파일을 열어서 데이터 파일을 선택한 다음에 Y 노드를 플러스를 하면 되는데요. 여기가 8203까지 있고요. Y 노드도 여기가 8203까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사실은 여기 미니멈 값이 여기 측정을 해보면 여기가 살짝 전압이 낮네요. 그죠? 1.4V 근처가 나오네요. 1.42 정도 나와서 여기를 출력이 1.5가 나오도록 맞추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러려면 여기를 약간 더 키워야 될 것 같네요. 1.1을 해볼까요? 그리고 러닝을 다시 해볼게요. 그러면 그래도 살짝 모자라네요. 여기는 제로로 가는데 그러면 1.2 넘어가네요. 1.1로 1.12 이 정도 하면 여기 1.5V 정확히 떨어지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엑스포트 한 걸 쓰겠습니다. 여러분도 실험할 때 이게 1.5V가 되게 해서 테스트를 하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엑스포트를 하고요. 이름을 하나를 바꾸죠. 이렇게 해서 다시 엑스포트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여기에 파일로 다시 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거의 1.5V 근처까지 올라가네요. 이렇게 해서 여기를 선택을 하고요. 데이터를 잡아서 추가, 여기를 Y노드, 그리고 X 값을 8203까지고요. 여기도 8203까지. 플러스를 하면 이런 그래프가 얻어집니다. 자, 여기에서 여기 피크 지점에 값하고 시간을 찾아내야 됩니다. 여기를 찾으려면 일단 저희 값의 미니멈 값을 찾아야 됩니다. 여기에 8203 사이에서 미니멈 값이 이 값이 됩니다. 여기가 사실은 V 미니멈 값에 해당하게 됩니다. 저 미니멈에 해당하는 그 인덱스 카운트를 찾아야 되는데요. 그거는 매치해서 이 값이 여기 안에서 몇 번째 카운트에 있는지를 찾아내게 되면 몇 번째 잠깐만요. 2에 12 뒤에 매치 수준을 적어야 되네요. 제로라고 적으면 이 카운트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요 어레이 안에 이 값하고 일치하는 그 인덱스를 알려달라는 거고, 여기서부터 거기 위치에 시간하고 시간을 알아내야 되겠죠. 그죠? 여기 그 값들은 알고 있으니까 시간 값을 찾아내야 되는데, TP 값을 찾아내야 되는데, TP 값은 인덱스 인덱스를 여기에서부터 8203까지 해서 인덱스 로를 여기 값으로 인덱스의 여기 값으로 주게 되면 이때 시간이 나옵니다. 이게 TP 값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TP 값인데 5.04 미리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두 개 값을 찾아서 여기 값을 여기보다는 약간 더 오른쪽이라 해야 되긴 하는데요. 실제 이게 여기 두 개 값을 찾아서 옮겨주시고, 이제 여기를 마이크로세크로 하려면 이제 6승 곱하면 마이크로세크 단위가 나오겠죠, 그죠? 이게 마이크로세크 정도 나옵니다. 504 마이크로세크 정도죠. 0.504 정도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카피해서 그 결과 보고서에 붙여놓고요. 잠깐 어디에 붙여졌나요? 네? 옮겨졌나요? 복사. 엑셀이 좀 이상해졌네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V 미니멈 값, 이 값은 지금 마이너스 0.463 그리고 TP 값은 504 마이크로세크 정도 되죠, 그죠? 그래서 이 값을 가지고 Q 값하고 오메가 제로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 Vmin 가지고 오메가 제로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 식은 지금 여기 있는 이 식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현재 이제 오메가 제로 Q 값 잠깐만요. 여기에서 맨 먼저 여기를 먼저 찾아야 되네요, 그죠? 이 값을 찾아서 파이 값을 찾아야 됩니다. 여기 맥시멈 값이 정확하게는 1.498 정도 되는데, 이 정도면 그냥 1.5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1.5라고 적고, 그리고 지금 그 미니멈 전압 값이 얼마냐면 463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걸 찾아내게 되면 이 정도 값이 나오고요. 여기서 아크탄젠트 2.67 정도 하게 되면 얘가 69.5도 정도 나오네요. 69.5도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69.5로 잡게 되면 여기 Q 값이 1.43 정도 나옵니다. 여기서 계산한 게, 여기서 계산하게 되면 Q 값이 1.43 정도 나오게 되고요. 오메가 제로는 이게 TP 값으로부터 얻어내는데요. 파이 나누기, 여기가 지금 TP가 504 마이크로 세크고요. 사인에 69.5도 이 정도 되니까 계산하게 되면 얘가 6.65K 라디안 퍼 세크 이 정도 됩니다. 여기가 6.65K 라디안 퍼 세크 이렇게 주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을 찾아내면 됩니다. 여기를 복사를 해서 옮겨야 되는데, 네. 저렇게 하면 이것이 들어오죠. 이걸 여기다가 첨부하고요. 밑에 거 계산해서 적으시고, 자, 이렇게 됐을 때 회로에서 저희들이 구했던 게 V미니멈 전압이 마이너스 0.643V였는데요. 463V. 이게 미케니컬 시스템에서 거리로는 마이너스 4.63 메타에 해당하게 되죠. 볼트는 메타로 컨버전이 되니까요. 자, TP는 여기에 값이 504 마이크로세크야. 그럼 미케니컬 시스템에서는 TP가 504에 마이너스 6승 곱하기 2110 스케일 팩터로 곱하게 되면 1.06 세크로 환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값이 얻어지는데, 앞에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계산했을 때의 값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계산했을 때에 원래 미케니컬 시스템이 만족해야 될 TP하고 이 값들이 있는데요. 여기가 TP고 여기가 V미니멈 값인데요. 여기를 가져와서 오차를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결과 보고서 밑에 표를 잠깐 수정을 했는데요. 여기는 회로에서 저희들이 측정했던 값, 스코프로 측정해서 얻었는 값이 여기가 V미니멈 전압값이고요. 여기가 TP 시간입니다. 여기를 미케니컬한 값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여기에 Y 미니멈으로는 0.436V가 463V가 0.463 메타로 볼트를 메타로 환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TP는 504 마이크로세크인데 504 마이크로세크를 스케일 팩터로 곱해서 1.06 세크로 환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표에 보시면 원래 미케니컬 시스템에서 계산했던 값이 있습니다. 이 값들이 있는데 여기 계산되어 있는 값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TP 값을 계산하고 Y미니멈을 계산했을 때 이 값이거든요. 네, 여기까지만 복사를 해서 가져오게 되면 이게 이게 TP 값인데요. TP 값이 1.04 세크였고요. 여기가 밑에가 1.04 세크였고요. Y 미니멈 값이 마이너스 0.557 메타 이렇게 됐어요. 자, 그래서 저희들이 회로 테스트를 통해서 얻었던 값이 전압의 미니멈 값과 픽이 되는 타이밍을 측정을 했고, 이걸 미케니컬 시스템으로 환산을 했을 때 전압을 거리로 환산하고 시간을 스케일 팩터를 곱해서 미케니컬 시스템 시간으로 환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얻었던 값은 저희들이 회로 실험을 통해서 측정한 값입니다. 그래서 회로 실험을 통해서 얻었던 값을 원래 이제 미분 방정식을 풀어서 미케니컬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값하고 비교를 한 다음에 오차를 연산하는데요. 일단 시간에 대한 오차 연산은 원래 나와야 될 값이 1.04인데 1.06이 측정이 됐습니다. 원래 값이 1.04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100을 곱하면 퍼센트제라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 1.9% 정도의 1.92% 정도의 오차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오차를 계산하면 1.92% 정도, 1.92% 정도 오차가 발생을 하고요. 거리인 경우에는 좀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0.557에서 0.463을 0.575 나눠서 100을 곱하게 되면 한 16.9% 정도의 오차가 발생합니다. 이 정도 오차가 발생을 하는데요. 이런 오차의 발생 요인 중에 큰 거는 이제 저희들이 저항값을 정확하게 그 650원 정도 되는 걸 써야 되는데 좀 벗어난 것들이 있고요. 그 이외에 오펜프의 난아이디얼 특성 같은 것들을 고려하게 되면 이 정도의 오차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보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